8월 13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한 것인데요.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나온 25만원 지원법을 왜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걸까요? 과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시니어우대TV의 시우쌤입니다. 지난 8월 2일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본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 1호 당론 민생 법안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서 1호 당론으로 소위 25만원 지원법을 채택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용해인 의원은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실질 임금이 그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2%라고 했는데요. 물가가 오른 만큼 급여가 올라야 평상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물가 인상률이 임금 인상률을 앞지르는 소득 감소가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가계 소비 여력이 바닥나면서 자영업자들의 줄도산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전국 외식업 폐업률이 10%, 서울은 12%로 2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파산이 늘면 고용된 직원들이 실업자가 되어 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 지출이 증가하고 자영업자의 빚에 대한 이자 조정, 채무 감면 등 정부의 재정 지출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간 자영업자 또한 어려워진 형편상 소비활동이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의 재정 적자를 키우고 물가만 추가로 인상시키는 낭비성 재정 지출이 아니고 민생을 구제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생산적인 재정 투자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8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한 것인데요.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고 국회 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하여 물가나 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국민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민생의 어려움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강조했는데요. 총 25조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서 그들 형편에 맞는 지원도 앞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제2요구안을 의결했는데요. 여기서 대통령에게 제2요구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최근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다른 말로 제2요구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2년 3개월 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랑봉투법까지 합하면 21건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모두 합친 14건보다 많은 숫자인데요. 우리나라 헌법 제53조 제2항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돌려보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국회는 재의결을 통해 법률안을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법률안을 제정할 때는 과반수의 출석과 그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도 통과가 되는데요. 그래서 25만원 지원법이 여당 의원이 불출석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통과되었지만 재의결은 제적 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4월에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전체 국회의원 300석 중에 집권 여당 의원이 108석, 야당 의원이 192석이었는데요.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진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재의결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여당 의원 8명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좀 더 들어보시죠. 법률안 거부권은 법률을 만드는 국회와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의견 대립이 있을 때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몇 번을 거부할 수 있을지는 딱히 정해진 규정이 없는데요. 하지만 규정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적인 거부는 국민들로부터 큰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법조인들이라면 거의 다 읽는 교과서가 있다며 그 책에 실린 원문을 근거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인용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했는데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법 뿐만이 아니라 여러 법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부분은 여야가 의견을 함께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그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준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주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난민을 지급 대상에 포함을 시켰고요. 장기 국외 체류자나 교정시설 등 수용자는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은 받으실 수 있고요.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본인이 외국인이고 남편이 한국 사람일 경우 시부모와 같이 한 집에서 살 경우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됩니다. 공포는 새로 제정된 법령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인데요. 굳이 3개월 이후에 주는 이유는 일단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청해야 하고요. 국가는 지자체로부터 요청받은 비용을 해당 지자체에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3개월의 준비 과정이 끝난 후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까지이고요. 4개월 이내 모두 소진하셔야 합니다. 단 현역병, 군 간부 후보생, 전환 복무자 등은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유효기간을 여유있게 주니 참고하시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물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인플레이션으로 봉착할 수 있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25만 원 지원금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아닌 선별적으로 차상위 계층부터 지급하자는 말도 있는데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르고 신속하게 지급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도 개개인 사정으로 돈을 한 번쯤 빌려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돈을 빌릴 때 제일 고마운 사람은 빌리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말 간절할 때 빨리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데요. 누군가에게는 25만 원이 한 끼 식사값일 수 있겠지만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정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인 가구라면 무려 100만 원의 돈이니까 가게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일 텐데요. 돈 때문에 고생하다가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돈이 많아서 좋은 이유는 돈이 없었을 때 그 고통을 겪지 않아서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역대급으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국민과 자영업자의 생계가 매우 힘든 상황이실 텐데요. 물건 하나 살 때도 고민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무엇이 국민의 이익에 우선시 되는지, 어떠한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의견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